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뒷부분 할 겁니다. 뒷부분. 상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니까 생각을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먼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또 왔죠? 앞반 시간에 아니구나.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x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뒤에 뭐가 돼 있다? 는 0이 돼 있다. 이게 2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그럼 뭐냐? 근과 개수의 관계. 봅시다. 자, 근과 개수. 그럼 개수는 뭐예요? 얘가 개수죠.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3차의 개수. 자, 그럼 근은, 그럼 이 두 근에, 이 식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근과 개수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두 근의 합이 뭐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했습니다. 두 분의 곱이 A분의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별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만 해주시면 되죠. 여기 부호가 뭐라는 거? 음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웬만한 개념은 여러분 적으라고 할 텐데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작성 이렇게 되죠. 뭘 쓸 거냐? 이건 작성이라는 거 뭔가 쓰는 거 아닙니까? 자,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작성이라는 얘기는.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뭘 알고 있을 때?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알파라는 근과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제일 앞에 누구? 2차의 개수가 뭐일 때? A일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여러분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답을 뭐라 적었을 거예요? 알파와 베타라고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차의 개수가 A라는 얘기는 결국 이 앞에 뭘 붙여라? 식 앞에 A를 붙여라. A가 1이면 안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A가 1 외에 다른 수다. 그럼 앞에 꼭 A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 A가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는 뭐가 나오니까요? 알파와 베타가 나올 테니까. 그치? 그걸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2차 방정식 작성과 옆에 3번 개념 있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까지 같이 한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란 저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켤레근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BC는 개수들이에요. 개수 ABC. ABC가 다 뭐일 때?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근이 한 근이 자, 근이 P 플러스 Q 루트 N이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루트 N. 켤레 근은 그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C가 실수일 때 자, ABC가 실수일 때 어떤 한 근이
플러스 ni가 되면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뭐? n 마이너스 ni가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무리수나 허수가 근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나머지 한 거는 뭐가 된다? 부호가 바뀌는 형태의 켤레근이 된다. 왜냐하면 둘 다 통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근의 공식이란 건 뭐기 때문에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어때요? 나머지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항상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다시 뭐라고요? 한 놈이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오게 돼 있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켤레근의 성질에 이용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요 놈들이 우리가 2차 방정식 오늘 배울 내용들의 정리입니다.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떻게 한다고요? 자, A와 B와 C가 있을 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이 A분의 C.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근을 알고 있다면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단 계수가 뭐냐에 따라서 A를 붙인다. 만약에 계수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A를 이렇게 붙여놓고 A를 구하면 됩니다. 미지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켤레근이라고 그랬죠. 무슨 켤레근? 자, 근이 플러스이면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켤레근이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38번인데요. 2차 방정식은 0이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자,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우리 이미 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을? 얘는 이런 식의 어떤 곱셈 공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다? 이 식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분의 뭐 A분의 B인데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린다? 자,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3승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그럴까? 보죠. 공식 기억하죠. 변형합니다. 3승의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2니까 2의 3승은 5. 그 다음에 2분의 3을 곱하죠. 마이너스 3에 2분의 3을 곱하고 또 뭘 곱해요? 2를 다시 곱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 되고 8 빼기 339 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있네요. 3번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알파 제곱분의 베타 베타 제곱분의 알파. 와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하는데
자, 분모는 이렇게 통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타 제곱 곱해줍니다. 알파 제곱 곱해줍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파 3승과 베타 3승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분자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결국 2분의 3의 제곱이 4분의 9가 나올 겁니다. 번분수 어떻게 푸는지 쌤이 밝혀줬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내항과 외항. 자, 내항은 분모로, 외항은 분자로.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은 뭐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 9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 아니라 40. 자, 40번 맞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는데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큰데요. 그때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은 뭐야?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일단 두 분의 합과 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분의 합. 자, 바로 할 수 있죠. 3이죠. 두 분의 곱 1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알파 플러스면 쉽게 구할 건데 알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알파 3승 마이너스 베타 3승은 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3승에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는데 알파 베타는 알고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내야죠. 어떻게 구하십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구하지 못하지만 제곱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제곱이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중요하죠. 2가 아니라 4알파 베타라는 거죠. 자, 요 안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9 빼기 4, 즉 5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왜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면 답이 2개가 나옵니까? 아니죠. 왜냐면 어때요?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으면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는 답이 안 되고 얘는 결국 뭐야? 루트 5만 답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루트 5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 이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자, 루트 5의 몇은 3승 플러스 알파 베타 1이니까 생략 3 루트 5 이렇게 됐습니까? 자, 루트 5의 3승은 뭐냐? 루트 5를 3번 곱해보면 알겠지만 5 루트 5가 나오고 3 루트 5를 더하면 결국 답이 8 루트 5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느끼겠지만 오늘따라 좀 컬러가 다채로울 겁니다. 분필 협찬받아. 자, 그 다음에 41번 이어서 나옵니다. 자, 2차 방정식 누구예요? 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로. 그 다음에
두근을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A 플러스 B는이라고 얘기해요. A 플러스 B는. 그럼 일단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 수 있다. 마이너스 A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뭔지 알 수 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잘 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죠? 그리고 지금 이거의 그럼 두근이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놈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a고 하나는 이게 두 근이다. 그럼 이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두 근의 합 봅시다.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누구라는 두 근의 합이 a가 나온대. 됐습니까? 그럼 a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두 근의 합이 a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a는 3이 a 값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a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두 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과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오네? 마이너스 2면서 플러스 2. 두 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알아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b 값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b 값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을 곱하는 것.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두 근의 곱 b가 나오겠죠? 자, 두 근의 곱 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졸라 중요한 문제 하나 또 풀고 넘어갈게요. 42번입니다. 별표 100만 개. 귀찮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100만 개짜리 별표.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이까지는 문제가 매우 평명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값을 구하라고. 그럼 일단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두 근의 합이 뭐가 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이 1이 나왔어요. 맞죠? 이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해. 마이너스 1이네요. 쏘리. 자, 그래도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해. 어쨌든 간에 뭘 할 수 있는 거지? 두 근이 지금 부호가 어떻게 하야죠? 다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겠죠. 맞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겠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 문제에서 누가 크니 작니 이런 말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봅니다. 제곱을 하면 알파분의 베타 맞죠? 마이너스 2의 루트 알파분의 베타 루트 베타분의 알파에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쌤 이거 약분되네. 바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약분하면 됩니다.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알파와 베타는 부호가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죠. 알파와 베타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얘는 음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입니다. 그죠? 음수와 음수의 루트의 음수, 루트 음수 곱하면 뭐 나온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자, 이렇게 둘 다 셈이 음수다.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물론 얘는 약분이 되지만 뒤에 약분되면 1이 나오는 게 맞지만 쌤이 아까 뭐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로 바뀐다는 거 꼭 명심하죠. 졸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쌤이 지금 별표를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거든요. 이 부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음수, 루트 음수와 루트 음수의 곱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루트다 이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얘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통분하면 물론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뭔지 또 계산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값은 일단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은 잠시 계산하고 볼까요? 어떻게? 이기 때문에 그죠? 결과론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1분의 자 4 플러스 2 6 플러스 2 결국 마이너스 6 플러스 2 때 답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와서 1분이 된다.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곱이 18일 때 자, 두 근의 곱을 거죠. 쌤 문제 개 어려운 거. 자, 생각을 조금만 그만 쉽게 풀 수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곱이 18이랬다. 그럼 내가 임의로 fx를 아무거나 두 분의 곱이 18이 나오는 걸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이 식 보면 두 분의 곱이 18이죠. 그죠? a분의 c 하면 18 나오죠. 그러면 f3x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9x 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어쨌든 간에 중간에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두 분의 곱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9분의 18이니까 f3x의 두 분의 곱은 2가 나오죠. 됐죠? 자, 3x 두 분의 곱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원래 두 분의 곱이 18이었는데 x를 3배 해버렸다. 즉 x를 3배 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개수가 3배의 제곱, 즉 9배가 됐다는 얘기. 됐습니까? x가 3배 했다는 얘기는 x 제곱의 개수가 9배가 됐다.
그래서 결국 곱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곱은 더 커지겠죠. 됐습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저 곱은 점점 어떻게 작아지네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자, 4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줄 거야죠, 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자, 먼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 항등식이다. 자, 이 문제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k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 다음에 근을 뭘로?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a, b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다? 요 세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자, 어떻게 푸냐. 일단은 누구라? 마이너스 1을 항상 근으로 가진다 그랬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집어넣었을 때 0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ak 0 이렇게.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K 뭐야? 1 마이너스 A에 K 나머지 없는 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플러스 4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2랑 4랑 계산하면 뭐가 나오니? 3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지. 됐죠?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 정리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구나. A 값이 1이고 B 값도 1이구나.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60문제 나오네. 자, 장난 같지만 맞아요. 46번 같은 경우에 두 근의 B가 5대 3. N 값은 뭐냐? 두 근의 B가 5대 3이 돼. 5대 3이다. 항상 비례식이 나오면 뭘 붙여라? 비례상수 K를 붙여라. 이거. 비례상수 K를 붙여라. 어떻게? 그럼 두 근을 뭐라고 생각해라? 두 근은 오케이 3K.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고 두 근의 곱 이 135라는 얘기죠. 결국 15로 약분을 하면 K제곱은 9이 나오고 K값은 풀마 3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M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K에다가 플러스 3을 넣어버리면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맞습니까? K에다가 플러스 3을 넣어버리면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음수니까. 여기 마찬가지 K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자연수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K 값은 뭐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N 값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이꼴 마이너스 m 이렇게 m은 2n 있고 나오겠죠. 다음에 47번이요. 47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오일 때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두근의 차가 오라고. 그럼 이렇게 잡았죠. 두근을 a와 a-5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두근을 한번 어떻게 해보고 더해봤어요. 두근의 합은 얼마인데요? 두근의 합했더니 뭐가 나왔다? 3이 나왔다 이 말.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2a가 8, a 값은 4란 얘기죠. 그죠? 4란 얘기. a 값이 4란 얘기 결국 답이 뭐야? 근이 4랑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 두근의 곱은 얼마인데? 곱.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k인데 2k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k 값은 2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는 거 어떻게 잡아요? 근을. 예를 들어서 베타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죠. 연속인 정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다? 두 근의 합이 a 플러스 5고요. 두 근의 곱이 6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면 된다? 두근 a 값을 구하는 거네요. a 값. 산수 a 값을 구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일단 두 개 연립해야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죠? 연립하기 위해서 얘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는 2베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를 그대로 a 대신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는 6에 2베타 마이너스 4 즉 12베타 마이너스 24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베타 제곱 11베타 넘어옵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 베타는 24 넘어옵니다. 플러스 24 이꼴 제로.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인수분해 됩니다. 24는 뭐로 되겠어요? 3이랑 8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3, 8, 마이너스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베타 2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결국 베타 값이 뭐란 얘기예요? 베타 값은 3 또는 8이라는 얘기죠. 베타 값이 3이면 a 값이 뭐가 나오고 3이 6 빼기 4에서 2가 나오고 또는 베타 값이 8이면 2, 8, 16 빼기 4에서 12가 나오죠. a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2 또는 12로 나온다 이 말. 자, 50번이 이런 문제예요. 자, 50번 뭐다? 유리수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나머지 다른 한 근과 a, b 값을 구하시오. 일단 무조건 답 바로 시작한다. 나머지 다른 한 근. 내가 뭐라 했어? 혈내근이라고 했죠. 2 플러스 루트 3일. 바로 뭐였죠? 근을 알고 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값은 뭔데요? a는 두 분의 합인데 마이너스 a가 두 분의 합이죠. 마이너스 a 두 분의 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와. a 값은 마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누가? b 값은 두 분의 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는 거. 두 분을 곱자 어떻게? 합차죠. 뭐 빼기 뭐? 4 빼기 3에서 b 값은 1이 나온다고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1번도 마찬가지죠. 51번은 여러분 보세요. 뻔하죠? 뭐가요? 51번 문제는 실수 AB 누구의? 한근이 3 플러스 i면 a, b 값과 다른 한근 또 시작이 돼. 다른 한근 뭐야?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i죠. 3 마이너스 i. 그럼 또 어떻게 시작해?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은 6이니까 a 값은 마6. 됐죠?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뭐가 나오고? 두 개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랑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 곱하면 결국 어떻게 나온다? 9 마이너스 i 제곱 나오는데 i 제곱 기억나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결국 답은 10 이렇게 나왔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53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두 근을 하고 2차항 예수 1이 2차항 예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시오.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 베타 근인데 알파 베타가 이거의 두 근인데 만약에 1 플러스 알파와 1 플러스 베타를 근으로 만든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오늘 여기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두 근으로 가신다. 그럼 이걸 두 근으로 가실 때 이 두 근의 합과 이 두 근의 곱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얼마예요? 그거 보세요. 더하면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맞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뭔지 아니까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두 근의 합은 3이 나오겠죠. 근데 곱 1 플러스 알파와 1 플러스 베타를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얘는 1, 얘는 2, 결국 답은 4.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합이 3이고 곱이 4라는 얘기는 식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x제곱 주의해야 될 거는 3x가 아니라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들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가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그럼 물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걸 합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1 빼기 4 1 빼기 4 해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과 같으므로 2를 제곱하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운다면 x제곱 플러스 3에서 주의해야 되죠? 플러스 3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분을 뭐로 가지는 겁니까? 합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뭔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요. 알파 베타는 2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 이게 합이고요. 그 다음에 곱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를 곱했더니 계산할 필요 없이 1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게 두 근의 합과 곱이구나.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야지 방정식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형태가 나오든 문제 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파트 한다 그랬는데 아직 한 파트가 안 끝난 거예요. 자, 56번의 문제일 때 2 플러스 i를 뭐로 가지고? 근으로 가지고 2차의 개수가 1이고 실수인 x에 대해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바로 풉시다. 근이 2 플러스 i다. 그럼 나머지 한도는 2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분의 합이 뭐니? 합은 4고요. 곱은 뭐니? 곱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를 두 개를 곱하면 5가 나오죠. 왜?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주의하세요. 부호 바뀝니다. 자, 플러스 5는요.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번.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자, 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x제곱 플러스 7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항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합차로 바꿔야겠죠. 합차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자, 합차로 바꾼다. 7을 어떻게 하면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루트 7i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다. x제곱 마이너스 루트 7i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x제곱이고 7을 원으로 바꿔서 루트 7i 제곱으로 바꿔.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죠. 근데 얘를 합차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이놈을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근이라도 한번 알아봐야죠. 근을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 식을 만들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근은 어떻게 나와요? b 프라임 즉 a분의 1분의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뜻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고로 이게 근인데요. 그럼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i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근이 1, 3이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어떻게? x-1, x-3 맞습니까? 근이 1, 3이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어디 범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0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1번 얘는 그냥 식인데 얘는 분수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분수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줘요?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한 근이 알파니까요. 여기다 알파 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0이 나오죠. 그러면 양변에 알파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이 오다 이거 얘는 사란 얘기죠. 그 말이에요.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한 거네요. 어떻게 나와있어요?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얘는 식이 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죠.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제곱 플러스 2 마땅하죠? 자, 얘를 제곱하면 얼마 나오고 16 나오고 더하기 하면 16 나오고 더하기 하면 1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이 나눠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면 61번입니다. 자, 이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조금 특이하니까 잘 보세요. 두분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와 베타를 대입을 할 건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0.
맞죠? 베타 넣으면요 똑같이 베타 제곱 더하기 k 베타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는 0.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얘네들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뭔지 봤더니 여기 있는 이놈이랑 똑같네요. 결국 그러면 얘가 2알파가 되고 얘는 2베타가 돼서 결국 곱해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두근의 곱이 지금 뭐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답이 뭐 나왔어? 8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쌤이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 빨리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멈춰서 좀 지우고 하세요. 알겠죠? 자, 실근의 부호. 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문제가 한 개 나와 있어요. 뭐라고? 2차 방정식. 자, 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하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가 있으면 이처럼 이렇게 생겨야지 두 근이 모두 뭐예요? 0보다 커야지 두 분이 모두 양수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생각적으로 일단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힌트가 이거예요. 두 근이라 했어요. 두 근이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을 썼을 때 두 분의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죠. 맞죠?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두 실근이란 말 없죠? 그럼 중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분의 합이 뭐 어떻게 했어요?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겠죠? 양수니까.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두 분의 곱이 0보다 크겠죠? 그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쌤이 칸에 맞추려고 여기다 다시 옮겨 쓸게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여러분 이 그림 그려야 됩니다. 개념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 말은 0보다 둘 다 왼쪽에 있을 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판별식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일단 근이 있으니까요. 실근이 있으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분의 합은 당연히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이건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음수 곱하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물론
물론 있겠죠.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군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요.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이것만 있습니다. 단지 하나, 두 군의 곱이 음수다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쌤 밑에까지는 판별식 다 하다가 얘는 이것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자, 잘 들어요.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요,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서 A는 뭐 양수, C는 음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0 아니면 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겠죠? 얘도 양수가 나온다니. A가 양수고 C가 음수면 이놈의 부호가 음수인데 음수에다가 또 뭘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결국 누구도 얘도 통째로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겠죠. 무슨 말? 다시 B는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고요. A가 양수든지 C가 음수든지 하여튼 간에 A, C가 부호가 다르면 A랑 C를 곱한 게 음수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한 번 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가 나온다. 어쨌든 판별식이 항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보면 돼요 여러분? 요것만 쓰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두 군 중에서 양근이 큰 경우도 있을 거고 음근이 큰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보여야지. 자, 그 다음에 두 군이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3-1번 해놓고요. 양근이 음근보다 클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양근이 음근보다 클 때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3번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일단 알파벳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대신 얘는 뭐다? 두 분의 합은 0보다 뭐예요? 크겠죠? 양근이 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근보다 음근이 클 때 별 내용 없겠죠? 뻔하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당연히 알파벳은 0보다 작을 거고요. 대신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 거다? 0보다 작겠죠? 왜? 음이 더 크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양이랑 음이랑 같을 때 이렇게 있을까요? 양이랑 음이랑 같을 때. 양이랑 음이랑 같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론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만 양근과 음근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양근과 음근이 같으면은 두 분의 합이 뭐가 나올까? 빵이 나오겠죠? 그죠? 빵이 나온다. 빵이 나온다 이 말. 이렇게 여러분이 요 6가지 경우를 총 기억을 하되 잘 들으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랑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만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됩니까? 판별식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 상식대로 하면 돼요. 두 군의 합이 양수니까 두 군이 양수니까 합이 양수고 두 군의 곱도 양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두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뭘 기억할 필요가 없다. 판별식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기 때문에 두분이 서로 다르면.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다 뭐예요? 알파, 베타, 0보다 다 작다. 다 작은데 양근이 크면은 합이 0보다 크고 은근히 크면 합이 0보다 작고 양근이랑 은근히 같으면 합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62번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쌤 뭐라 그랬어요? 잘 봅시다.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쌤 첫 번째 경우 뭐라 그랬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고 세 번째 두 분의 곱이 0보다 크다. 요 세 가지 조건만 여러분이 맞춰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수라 그랬어. 일단 판별식 씁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프라임 씁니다. 짝수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즉 이게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5A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작자 큰큰이라 그랬죠? 그럼 A가 어떻게 되고요? 0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이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근의 합 얼마? 2의 A-2가 0보다 크다. 얘는 필요 없죠?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은 A 플러스 4.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A는 뭐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이 총 누구를 요놈들의 조건을 다 같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수익선 정리해 볼게요. 0보다 잠깐만 5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우와 쌤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답이 뭐예요? 잘 들어요. 잘 가르쳐줄게요. 하살표가 겹치는 게 제일 많은 게 답이에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세 번 겹치는 구가 있죠. 여기가 제일 많이 겹치죠? 여기가 답이에요. 그럼 이놈의 답은 뭐다? 결국 뭐라고? A가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을 체킹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쌤, 두 개짜리가 두 개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개짜리가 없다. 두 개짜리가 두 개다. 그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항상 뭐야?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분이 모두 음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똑같이 얘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분의 합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랑 반대로 나오겠죠. 즉 어떻게 A가 2보다 큰 게 아니라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두분의 합이 0보다 크니까요. 그죠? 지금 1번이랑 다른 게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두분의 합이 0보다 작다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얘는 똑같이 또 뭐예요? A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수직선을 그리면 0보다 작고 5보다 크고 2보다 작고 5보다 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제일 많이 겹치는 데가 어딘지 봤더니 여기 3개 겹치는 여기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에서 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주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 세 번째. 자, 두 분이 서로 다른 쌤 뭐만 보라고 했어요? 딴 거 볼 거 없다고 했죠. 뭐만? 알파, 베타가 여기가 작다 이거만 보라고 했죠. 그럼 저기서 뭐 알파, 베타 먼저요. 알파, 베타, 즉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즉 A가 뭐다 작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딴 거 할 필요 없이. 기억하십시오. 판별식 보는 건데 얘는 판별식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나 이렇게 한 판씩 쓰는 문제가 아직까지 6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6문제를 풀면은 끝이 납니다. 기대가 되죠. 또 한 판을 써봅시다. 7판. 자, 두 번째 문제. 65번에 이런 문제였어요. 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a가 3은 0인데 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를 때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을 구하시오. 자, A 값을 구해봅시다. 아까 내가 말했어요.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그 조건 뭐다? 두 분의 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이라고 그랬죠. 똑같은데 더하면 빵 되겠죠. 두의 곱은 음수.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럼 두 분의 합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빵이니까 바로 답이 뭐가 나와요? A 값이 2가 나와버리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이것도 해봤어요.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즉 A가 3보다 작다. 자, A가 3보다 작으면서 A는 뭐? 2라 이 말이에요. 답은 A가 2다 이 말이죠. 그죠?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이 다른 부호 실근이 다른 부호고 양근이 음근보다 클 때 양근이 음근보다 작을 때래요. 작을 때. 양근이 음근보다 작을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요? 다른 부호라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 항상 0보다 작고 양근보다 음근이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온 데도 이게 끝이에요. 두 분의 곱
m-3이 0보다 작아. 즉 m이 3보다 작아야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거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2에 m-1이 0보다 작다. 즉 m-1이 0보다 작다. 선생님 2 어디 갔어요? 약분했어요. 상관없잖아요. 0이니까. 그 다음에 음수 사라지면서 부등호 바뀌었어요. m은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럼 두 개 합치하면 결국 m은 뭐랑 뭐 사이? 1과 3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말고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는 걸 들어갈 겁니다. 3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4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쌤 시키는 대로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법이나 조립제법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강의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